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인 지휘서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휘서신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생각과 결심 등 메시지를 장병들에게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국방장관의 지휘서신의 경우에는 정식 공문으로 취급돼 가지고 관계 기관에도 전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심정 등을 담은 지휘서신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별로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휘서신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장문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해병대 사령관은 그 지휘서신에서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 현재의 상황은 누가 이기고 지는 희소 게임이 아니라 해병대가 무조건 불리하고 지는 상황이다. 후배 해병들에게 더 빛난 해병대를 물려주기 위해 시간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비록 사령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그렇지만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해병대 조직 보호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또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 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구절까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고위장성의 지휘서신이라기보다는 뭐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게다가 마침 이 지휘서신이 해병대 내부망에 올라온 날이 총선 바로 다음 날이어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비장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좀 비장하기도 하는데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전형직 장군들한테 그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당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상당수 전형직 장군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해병대 장병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람직한 메시지였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휘서신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당연히 고위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어떤 결심 같은 거를 장병들에 전달하는 건데 특히 해병대 사령관의 그 지휘서신을 보면은 해병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다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정상적인 지휘서신이라면은 그 지휘서신 내용에 사령관에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고민 중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그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지휘서신이라는 게 있나요? 국민들이 아는 가장 유명한 지휘서신은 과거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을 내렸던 제1호 지휘서신일 겁니다. 제목이 당장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한 차수약제 사직무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에 군 안팎에서는 굉장히 열렬히 호응을 했었죠. 제1호 서신과 함께 제8호 서신도 상당히 유비에 알려졌었는데요. 이 친과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표현인데 적이 도발하면 적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까지 반드시 끝까지 응징하라는 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과 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센 내용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군령권과 군정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내려보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 군에서도 국방장관이나 합동참모회의 의장 즉 합참의장 또 육해공군 각군 총장들이 내려보내는 지휘서신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휘서신이 내려오면 그 지휘서신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것까지 나중에 보고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열렬히 또 굉장히 그 뜨거운 내용에 반응한 것도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또
정무직인 장관의 지시로서는 너무 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제 장관의 지시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일선 야전부대 현장에서는 어떤 명확한 증거라든지 객관적인 상황적 판단 없이 즉흥적이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이게 조그만 부시가 크게 번지면서 국가급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명확한 느낌이 드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군에서는 결심하는 지휘관을 가장 선호합니다. 부하들이. 지휘관이 결심하지 않고 무적무적거리면 부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심하지 않는 지휘관 아래에서는 부하들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군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니 세상에 군대에서가 자유로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수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군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누가 이게 뭐냐 돌격 앞으로 하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제가 친했던 투스타 육군 소장이 있었는데 이 대장급 지휘관한테 소위 말해서 상관한테 보고를 하러 갔더니 보고서를 보고 나서 나오는 대답이 다시 검토해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보통 눈치 빠른 장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고 그냥 보고하지 말란 말이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야 검토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 다시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다시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이 장군도 굉장히 좀 고집이 센 장군이어가지고 다시 또 그거를 또 보완해가지고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이게 뭐야 또 왔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놓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놓고 가란 말도 이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서류를 들고 상관에게 보고하라고 하면은 이 지휘관이 알았어 놓고 가 하면은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놓고 가라는 얘기는 대부분 다 뭉개버리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라는 데가 이게 결심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뭔가 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명확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 결심하는 지휘관보다는 이 자고우면하고 여러 곳에 눈치를 보는 장군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눈치를 보는 대상이 바로 상부고 또 상부 군수뇌부는 또 어디를 보냐면 청와대나 이런 데를 또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좀 군을 아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는 이번에 해병대 최장병 사건과 박종훈 대령 보고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군 수뇌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확대된 사건이 아니냐고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결심이라는 거는 장병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사실 이게 목숨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근데 과거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쏠까요 말까요 사건. 이게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고 상부에서는 그 당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유엔군 사령관의 말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응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료되니까 국민적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 그 장병들이나 부하들은 결심하지 않는 지휘관 좀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사회에서도 윗사람이 결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서 이게 그런 경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 자체가 결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은 네가 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군대에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태도를 보면은 이 국방장관이 결심할 줄 아는 지휘관인지 아니면은 이게 자고우면하는 지휘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버벅대거든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국방장관의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하다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버벅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국방부 대변인도 장관의 참모이기 때문에 국방장관한테 가서 장관님 이게 명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냐 건의를 해야 되지만 오직 현실에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그건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 국방부 대변인이 자주 등장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예비역 대령인데 그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군대에서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지만 결심하지 않는 지휘관보다는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확실하게 결심해주는 지휘관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럼 요즘 화제인 그 해병대 사령관의 헤어질 결심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지휘관의 생각을 해석하는 거니까. 지휘서신에서 지휘관이 자신의 결심을 명확히 밝히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인 부하들이 이 자기 지휘관의 결심에 대해서 그거를 받들어가지고 실천하는 게 이 지휘서신을 내려보는 목적인데 언론 보도에서도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 자체가 극과 극의 헤어지는 결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면으로 보면은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가 굉장히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러워진 데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나겠다. 해병대 사령관직에서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서 잘 했는데 이 군 통수권자가 즉 용산에서 나를 홀대를 하면은 이 정권과도 내가 결별할 수 있다. 이 정권과 헤어질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정반대의 해석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도대체 지휘서실의 성격이 본질적인 지휘서실을 내려보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군대에서는 결심하지 않는 장군은 일개 병사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삐컷.